와, 지난 8화에서는 독이 오를 대로 오른 수살기에게 살을 맞은 사람들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쉴 틈이 없었죠. 처음엔 수살기 비주얼이 보기 힘들었는데 너무 더러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수살기의 마지막 장면에서는 솔직히 되게 슬펐습니다. 부디 수살기가 원한 없는 좋은 곳으로 가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할머니 넙덕이 죽은 이유를 왜 여리만 모르고 있는 걸까요? 아무도 여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짚고 넘어갈 거고요. 팔적희, 풍산, 그리고 넙덕의 이야기를 다시 되짚으면서 9화 예고편 속에 들어있는 숨은 단서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팔적희는 도대체 무슨 존재길래 비중이 이렇게 높은 걸까요? 여러 번 크게 다쳐도 불사조 마냥 다시 살아나는 괴기하고 강력한 존재이자 귀궁의 중심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저주, 왕실을 위협하는 모든 비극과 비밀을 연결하는 하나의 열쇠라고 봅니다. 8화를 지나면서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는 팔적희의 실체는 그 등장과 함께 얽혀있는 여러 인물들과 그 중심에선 여리까지 풀어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팔적귀는 이름 그대로 키가 8척에 이르는 존재로 그 외형만으로 보는 이한테 숨막히는 두려움을 주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팔적귀는 단순히 위협적인 1차원적 괴물로 묘사되진 않아요. 귀궁 속 팔적귀는 누군가에 의해 조정되는 것 같고 그 출현은 항상 특정한 정치적, 무속적 조건과 연결돼 있죠. 귀궁 속에서는 강철이와 여리가 팔적귀의 움직임을 왕가를 무너뜨리려는 자들과 연결을 짓죠. 이는 곧 팔적귀가 자연 발생한 저주나 복수심의 산물이 아닌 누군가의 의도에 따라 불려내지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하죠. 이 팔적귀는 선왕의 광증, 원자의 병, 왕을 노리는 습격까지 모든 왕실의 내부를 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하나같이 왕가의 피를 이어받은 인물들이죠. 이렇게 미루어 볼 때 팔적귀는 왕실을 향한 원한 혹은 심판을 집행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빠질 수 없는 악인, 풍산이 있죠. 풍산은 단순 맹인이 아니에요. 귀신의 기운을 감지하고 그 흐름을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술사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가 기이한 무속문양을 그리거나 봉인불을 피우는 장면을 보면 귀신의 출현과 억제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물임을 보여주죠. 그럼 풍산은 어떤 목적을 갖고 이 귀신들을 움직이는 건지 궁금해지네요. 능력이 참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교활한 인간 같죠.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보면 그렇게 능력이 출중하진 않지만 양반을 등에 업고 어찌저찌 해서 이 자리까지 올라온 거겠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다음 인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풍산이 쩔쩔매는 어르신, 왕가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책을 맡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자입니다. 굉장히 충신처럼 보였는데 마지막 장면에서 밝혀진 그의 정체는 충격적입니다. 모든 반전이 그렇겠지만요. 그는 팔적귀를 조종하는 강력한 배우 같기도 하고 원자 이광의 목숨마저 좌지우지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정황들은 13년 전 선왕의 죽음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선왕 역시 팔적귀의 저주로 광증에 시달리다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죠. 이로 인해서 실질적인 힘을 갖게 된 인물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팔적귀는 단순한 저주의 산물이 아니고 정권을 장악하기 위한 어떤 정치적 도구였던 거죠. 귀신의 조정에서 왕실의 피를 하나씩 제거하고 본인한테 유리한 권력 구도를 만드는 것이죠. 정말 천재적인데요. 풍산이 이 어르신의 지시에 따라서 봉인을 조작하고 있다는 점도 이 시나리오에 무게를 실어줍니다. 결국 다음 타겟은 여리가 아닐까 싶어요. 귀신을 천도할 수 있는 무녀이기도 하고 팔적귀를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는 경기석의 계승자이기 때문이죠. 자, 그럼 여기서 여리의 할머니 넙덕은 왜 죽었는지 짚어보게 됩니다. 넙덕은 봉인자 혹은 예언자, 우리는 흔히 무당이라는 단어에 익숙하지만 그 중에 단순한 구판을 넘어서 하늘과 땅, 인간과 신령의 경계를 오가는 자, 그들을 만신이라고 불러요. 만신은 신들 중에서도 수많은 혼령을 몸에 모실 수 있는 무속의 최고 등급을 뜻합니다. 여기서 좀 더 만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만신들은 기도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귀신을 달래고 재앙을 막고 때로 왕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이죠. 실제 역사에서도 만신은 나라의 운명을 점치고 전쟁의 승패도 예언하고 심지어 왕실의 굿을 집전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는 실제 존재했던 전설적인 인물들도 있죠. 만신은 단순한 영매가 아닙니다. 그들은 신과 맞설 수 있는 자였고 때로는 신의 뜻조차 거스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쩐지 여리의 할머니 눈빛이 보통분이 아니신 것 같았어요. 팔적기 같은 귀신의 흐름을 막고 왕가의 저주를 예견했던 예언자였죠. 그 저주를 한 몸으로 봉인해온 최후의 만신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녀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수십 년 이어온 균형이 무너졌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신을 부를 수 있는 자가 사라진 순간 귀신들이 판을 치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만신은 언제나 중심에 있습니다. 사람과 귀신, 왕과 신을 잇는 마지막 다리, 그 다리가 지금 끊겼죠. 그래서 더욱 귀궁의 세상은 무너지고 있는 중입니다. 만신 넙덕은 이무기 강철조차 가까이 할 수 없었던 경기석의 주인이었죠. 그녀는 생전에 여리에게 경기석을 남겼을 뿐 아니라 어린 왕 이정에게도 같은 신물을 건넨 인물이에요. 그 시점은 선왕이 광증에 시달리던 무렵 넙덕은 왕실을 향한 저주를 예감했고 귀신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경기석을 미리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녀의 죽음엔 몇몇 인물들이 함께 있었고 이후 팔적기의 기운이 다시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하죠. 이걸 볼 때 넙덕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팔적기의 활동을 억제하던 마지막 봉인이 제거된 사건일 수 있습니다. 그 기운을 누르고 균형을 맞춰온 인물이었으니까요. 자, 그럼 이 부분에서 굉장히 궁금한 점이 생기죠. 강철이와 왕 이정은 왜 모두 넙덕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데 여리에게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심지어 강철이는 넙덕을 죽인 자로 오해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는 모든 진실을 여리에게 털어놓는 대신 자신을 한때 증오했던 여리에게 해명조차 하지 않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 생각엔 여리가 진실을 알게 되면 넙덕을 이어서 팔척귀와 맞설 운명을 받아들이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 해요. 그건 곧 무녀로서의 삶으로 돌아가는 길이고 끝이 보이는 희생의 길을 걷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점은 점점 여리를 흠모하는 강철의 모습에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갑자기 너무 멋있네요. 그녀를 무녀의 길로 다시 밀어넣는 순간 여리는 다시는 평범한 삶으로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강철은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넙덕의 죽음을 감췄고 그로 인해 스스로 원망하면서도 차라리 미움을 받더라도 여리가 그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길 바랬던 겁니다. 팔척기를 마주한 이후에도 여리는 혼란스러워하지만 강철은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단하게 그녀 곁을 지키면서 말없이 선택을 기다리고 있죠. 그가 여리에게 바라는 건 단 하나, 누군가의 운명이 아니라 그녀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는 자유를 주고 싶은 겁니다. 왕 이정의 시점은 어떨까요? 이정은 망설였어요. 나라를 지켜야 하는 왕으로서 팔척기의 저주를 막기 위해 여리의 각성이 필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게 또 다른 희생을 부르는 일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죠. 넙덕의 죽음의 진실을 여리가 알게 되면 무녀의 숙명을 이어받아야 할 순간이 다가왔다는 걸 본인도 알게 되겠고 그 무게까지는 알려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정은 기다렸어요. 진실을 꺼내는 대신 여리가 스스로 선택하길, 무녀로서가 아닌 인간 여리로서 이 길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가 오기를, 그것이 진정한 해답이라고 믿었죠. 진실을 말한다는 건 또 다른 강요나 다름없기 때문이에요. 왕 이정이 여리에게 진실을 숨겼다는 건 보호보다도 판단 유보에 가까운 정치적이고 상징적인 선택이었다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구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구하 예고에서는 강철이와 비비, 이무기의 기운을 가진 이들이 갑자기 힘을 쓰지 못하고 주저앉는 모습을 보이죠. 그 원인으로 보는 건 바로 돼지 부적인 것 같습니다. 이 장면 무심코 보면 지나치기 쉽지만 그 배경엔 아주 흥미로운 무속적 상징이 숨어 있어요. 양반들이 하나씩 갖고 다니는 이 부적은 풍산이 그린 걸로 추정되는데 무속에서 돼지는 단순히 먹어치우는 동물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뱀의 천적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무당들이 뱀이나 구렁이 신을 달래거나 억누를 때 돼지의 기운이 깃든 부적을 쓰기도 했다네요. 그렇다면 이무기 계열의 존재들인 강철과 비비의 힘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무속적 지식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억제 부족을 쓴 걸로 보이죠. 그들이 팔척귀와 대립하는 존재라 하더라도 같은 영적 흐름 속에서 활동하는 이상 그 기운이 영향을 받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투샷 안 고정화되네요. 강철이는 한동안 힘이 없을 것만 같습니다. 16부작인데 아직 8화니까 얼른 기운을 좀 차렸으면 좋겠네요. 또 다른 장면에서는 윤갑의 모친이 누군가의 계략에 의해서 쓰러지고 모친을 미끼로 강철이는 폐가로 향하게 되죠. 강철이가 인간의 감정에 물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이 그 감정을 이용해서 그를 폐가라는 장소로 유도한 것 같습니다. 장소가 폐가라는 점은 매우 상징적 의미가 있는데요. 무속 세계관에서 폐가는 귀신의 기운이 모이는 장소예요. 종종 제사나 저주, 귀물 봉인 의식이 열렸던 자리죠.
즉 단순 함정이 아니라 팔척귀와 강철이의 결전을 준비하는 무속적 장소로서의 선택일 수 있겠어요. 악귀나 원혼에게 음식을 차려 바치며 노여움을 달래는 진호기 굿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분명한 건 엄마라는 덫을 확실하게 놓은 듯 보이죠. 이응갑의 감정을 통해 강철이를 움직이고 팔척귀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인간의 약점을 이용하는 전략인 듯 합니다. 그 중심에선 여리는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았을 텐데 참 할 일이 많죠. 지난 회차에 여리에게 할머니 죽음에 대해 판도라 상자를 열어준 귀여운 캐릭터 기억하시나요? 부하에서는 모든 오해가 풀리는 사이다 전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팔척귀는 다시금 부활하고 이제 궁 안에서의 전쟁은 더 크게 시작될 것만 같습니다. 팔척귀의 정체가 아직 온전히 드러나진 않았지만 귀궁 속의 그 떡밥들은 점점 연결되고 있어요. 넙덕의 죽음, 풍산의 만회, 어르신의 야심, 그리고 여리를 지키려는 자들의 침묵까지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입니다. 팔척귀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그 존재는 무엇인가? 그 원한은 어디서 시작되었고 누가 어떤 목적으로 그것을 세상에 다시 풀어놓는 것인가? 아직 회차가 많이 남았으니까 이 부분은 아껴두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추측과 내피셜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귀신도 잠재운다는 속설 들어보셨나요? 롤링신의 다음 이야기도 궁금하시다면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